안녕하세요. 원프레딕트입니다. 원프레딕트가 준비한 웨비나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AIX, AI 트랜스포메이션 O&M 업무의 파괴적 혁신이 가능한가? 라는 타이틀로 AI 기술을 활용한 O&M 업무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웨비나는 약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35분간 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약 10분간 Q&A 세션을 통해 궁금한 부분을 해소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Q&A 버튼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원프레딕트 윤병동 대표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프로젝트 대표 윤병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산업인공지능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산업 환경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오퍼레이션스, 운영과 메인테넌스, 정비 업무에 어떻게 이 AI가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또 그게 가능한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회사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로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한국 PHM 학회 학회장을 역임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개발은 대부분 실용적인 연구에 좀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굴지 기업들의 관련된 기술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이런 제 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갈고 닦아왔던 산업 인공지능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압축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면 원프리딕트는 산업인공지능 기술과 최고의 그 기술과 최고의 팀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예측 기반으로 산업 성능을 예측하여서 좀 더 객관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돕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간단한 그 소개는 밑에 박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괴적인 혁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산업과 인공지능 간의 관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인공지능이 우리 산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AI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우리가 솔루션이 가져야 되는 어떤 기능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기술적인 비전과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본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적인 혁신, 영어로는 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 정의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크리스텐슨이란 교수가 처음 주창을 하게 됐고요. 그 정의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에 따르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시장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박스에 있는 기업들과 우측에 있는 기업군을 좀 보시면 확실히 차별화 포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절대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점진적인 혁신이냐, 파괴적인 혁신이냐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좌측 기업은 점진적으로 혁신한 기업들, 우측은 파괴적인 혁신을 한 기업들입니다. 인텔과 엔비디아, 그다음에 월마트과 아마존, 그리고 힐튼과 에어비앤비, 워너브라더스와 넷플릭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차이는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disruptive innovation이라는 파괴적인 혁신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보시다시피 20년 동안 과거 그들의 주가를 추적을 해보면 아마존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약 1000배 이상의 기업 가치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
이 파괴적인 혁신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있고 열광을 하고 있는지를 이 결과물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행 일을 보거나 밥을 먹거나 쇼핑을 할 때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오프라인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만큼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거 산업 환경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1차, 2차, 3차, 4차의 산업혁명을 경험을 했고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1차에서는 스팀 엔진, 2차 전기, 3차 인터넷과 컴퓨터, 지금 현재는 IoT, AI, 클라우드, 데이터와 같은 이런 인프라들이 제공이 되면서 과거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스팀 엔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가축과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었고요. 2차에서는 수작업을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3차, 4차도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따져보면 이러한 산업혁명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어진 인프라 조건에서 우리가 생산성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가 결국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산업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산업에 계신 다양한 분들을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그분들의 많은 VOC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조금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 개의 스테이크홀더를 보고 있는데요. 현장 작업자, 설비 관리자, 그리고 경영진이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에게 제가 들은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핵심적인 이야기는 여전히 엄청난 수작업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비의 뜻하지 못한 가동 중단이라든지 불량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설비 관리자는 당연히도 현장 전문가를 찾기 마련입니다. 근데 현직 전문가가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현장 전문가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문제는 현장 전문가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그 전문성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현장에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마진율을 개선해야 되는 압박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비용이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캐펙스 투자를 한다든지 꾸준히 재료비나 원가가 상승하는 그런 어떤 비용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현재 기술들 중에 AI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AI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PwC 글로벌의 자료인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AI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약 15.7 트릴리언 US 달러인데요. 이게 약 한 2.5경 정도 됩니다. 2.5경이면 우리나라 GDP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큰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약 55%에 해당하는 게 레이버 프로덕티비티입니다. 우리의 생산성인 거죠. 좀 전에 제가 산업혁명에서 말씀드린 생산성 극대화 맞닿아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4%의 글로벌 워크포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이 정말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그런 현상들은 여러 대기업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킨지 자료인데요. AI를 빨리 어댑트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빨리 어답트하는 기업들은 초기에 캐펙스나 오펙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캐시플로우 입장에서 약간의 네거티브한 현상은 있지만 이후에 생산성이 극대화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캐시플로우가 개선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 AI를
빠르게 실무 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그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AI 그 기술의 끝판왕은 생성형 AI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성형 AI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제가 AI 전문가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도달한 결론은 생성형 AI만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O&M 업무를 디지털화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드려보면 결국은 데이터에 기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산업체에 가보면요. 그 산업체의 데이터들이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다 데이터가 합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사일로 문제가 있고요. 그나마도 그 부족한 데이터 안에서도 레이블이 잡혀 있으면 되는데 그 레이블 정보가 또 없습니다. 없거나 거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뭔가 AI적으로 고도의 모델을 끄집어내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이슈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AI를 쓰지 말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AI는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의 부족 문제, 레이블의 부족 문제는 우리가 도메인 나울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도메인 날리지는 크게 우리가 설비에 대한 물리적인 지식 또는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한 업무적인 지식 그리고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도메인 지식의 영역은 직관적으로 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AI는 고차원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도메인 지식과 AI가 합쳐져야 비로소 우리가 굉장히 좋은 O&M 관련된 모델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기술을 우리가 통칭해서 산업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산업인공지능이 모델이 지금 만들어 놓은 모델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똑같다면 별로 기대감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산업인공지능 모델은 굉장히 빠르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인공지능 모델은 도메인 지식 기반의 모델과 AI 기반의 모델이 합쳐져 있습니다. 도메인 지식 기반 모델의 특징은 뭐냐면 초기에 데이터가 없더라도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다만 단점은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모델의 성숙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하지는 않는다. 다만 AI 모델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AI 모델은 데이터의 증가에 따라서 학습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요. 그리고 다별량이나 비선형적인 관계의 학습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델 성숙도 입장에서 보면 거의 익스포넨셜하게 모델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여기 조그마한 박스에 보시면 에폭 AI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 지금 데이터의 성장에 따라서 모델에 갖고 있는 에러가 거의 그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의 사이즈는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형적인 관계는 익스포넨셜한 관계와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래 그림에서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데이터의 양은 이 파란색 커브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색 박스, 이제 쉐이드가 없는 박스가 그 도메인 기반의 모델의 성숙도라면 지금 빨간색 쉐이드가 있는 박스가 이제 AI 기반의 모델 성숙도인데 데이터의 증가에 따라서 모델의 성숙도가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이제 산업인공지능은 굉장히 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업인공지능이 구성하고 있는 기술 요소들은 뭐가 있나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경우에 산업인공지능을 단순히 산업 성능을 예측하는 모델링 알고리즘으로 규정을 많이 하는데 어, 꼭 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산업 성능을 예측하는 모델링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고품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는 이상 데이터나 레이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응용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설비 단에서 어플리케이션 단까지 데이터를
강건하게 끌고 와줄 수 있는 멀티모달 데이터 파이프라인 기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모델이나 대용량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MLOps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핵심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업에 적용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파괴적인 혁신인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산업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면 품질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정의 이슈를 해결하거나 에너지 이슈를 해결하거나 또는 설비 건전성, 그다음에 산업 안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게 파괴적인 혁신이냐? 지금은 이러한 많은 그 산업 성능들이 사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품질 문제를 놓고 보면 제조 라인에서는 분량이 많아지면 분량이 커지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사후적으로 문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량이 많아지고 품질 문제를 대응하는 게 아니라 분량이 많아지겠네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우리가 그 전조 증상을 확인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사전적인 품질 관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전적으로 다 바뀐다면 굉장히 큰 산업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 측면에서 보면 ERP나 QMS와 같은 기존 플랫폼이 이런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산업인공지능 툴과 합쳐져서 산업 제조 품질과 관련된 특성인자를 보고 거기서부터 사전적으로 품질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보면 FEMS와 같은 이제 기존 플랫폼을 쓸 수가 있고 또 설비 건전성은 이제 메인터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같은 툴을 쓸 수가 있고요. 세이프티는 이제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같은 기존 플랫폼들과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산업인공지능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인공지능을 이제 통해서 뭔가 우리 산업을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솔루션은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기능은 지각의 기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사고의 기능, 세 번째는 행동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 솔루션이 의미가 있고 뭔가 산업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 생산성의 극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솔루션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이 솔루션이 가져야 되는 세 개의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지각, 센싱이 있고요. 사고, 리즈닝이 있고 행동, 액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 솔루션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프리딕트에서 갖고 있는 산업인공지능 AI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은 원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 솔루션 안에는 크게 네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비타이라고 해서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설비단에서 어플리케이션 단까지 데이터를 견고하게 올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데이터 스루라고 부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산업 성능을 예측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 알고리즘 기술이 텍셀이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MLOps가 같은 모델과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사이클론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저희는 가디온이라는 솔루션을 만들었고 제품으로 보면 가디온 터보, 가디온 모터, 가디온 सब스테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디온 PDX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를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 지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 세 가지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품을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가디언 터보 सब스테이션 모터는 자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즉 예지 보존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개의 제품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대상 설비를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산 단위에서 적용되는 PDM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정이나
공장 단위에서 적용되는 제품인 가디언 PDX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떤 자산이 아니라 자산의 집합체가 특정 그 기능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공정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기능들이 다 합쳐져서 공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과 공장 단위에 적용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출시한 제품은 제조 공정 단위에서 작동하는 제품이 지금 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단위는 내년 중반 정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 세 가지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디언 터보는 뭐냐? 대형 회전체에 적용되는 솔루션이고요. 대형 회전체는 주로 진동과 공정 데이터에서 이제 그 제어 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DCS와 같은 공정 데이터를 통합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고도의 AI 로직을 활용해서 분석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우리가 쌓아왔던 도메인 지식을 이런 암묵적인 도메인 지식을 디지털화해서 또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는 대형 회전기기 ONM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설비는 스팀 엔진, 터빈, 가스 터빈, 그다음에 컴프레서, 펌프, 대형 모터, 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디언 सब스테이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 이제 변압기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변압기 안에는 그 절연 목적으로 오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설비의 그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안에 특정 케미칼 유기화합물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런 유기화학물들은 사실은 요 절연유 속에 용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비 열화도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주기적으로 이 안에 있는 절연유 샘플을 채취하고 샘플 내에 녹여져 있는 가스 농도 값을 확인하면 이 설비의 건전성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DGA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고 그걸 고도의 AI 로직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메인 지식을 디지털화한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ONM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디언 सब스테이션이 되겠고요. 비슷하게 가디언 모터가 있습니다. 가디언 모터는 이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선 삼상 유도 전동기에 저희가 입력 전류를 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전류 값인 삼상 전류 값을 활용하고 고도의 AI 로직과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삼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굉장히 새로운 ONM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까 공정이나 공장에 적용되는 솔루션이 가디언 PDX인데요. 여기는 멀티모달 데이터를 씁니다. 진동, 전류, 속도 이런 데이터뿐 아니라 PLC와 또는 DCS 같은 제어 데이터를 활용하고 거기에 말씀드린 고도의 AI와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제조 공정 또는 공장에 대한 ONM 그리고 공정 관리, 품질 관리에 대한 파괴적인 혁신을 제공하고 있고요. 본 솔루션은 크게 네 가지 고객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가치, 그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모델을 진화시키는 가치, 그다음에 업무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가치,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가치 네 가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각 기능은 제가 네 가지 예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가디언 터보에 들어가 있고요. 멀티모달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고해상도의 진동 센서 데이터와 저해상도의 운전 센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저희가 획득하고 저장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각 기능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러한 데이터들은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전처리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노이즈 요소들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각종 데이터들이 타임 싱크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싱크를 맞춰주는 동기화 기술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기술, 결측 데이터가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결측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 그리고 그 데이터 안에 녹여져 있는 노이즈를 디노이징하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가디언 그 PDX에 들어와 있는 기술인데
상하위 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행동이라는 기능을 위해서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예를 들면 통합 DB의 하위 솔루션에서 상위 솔루션인 예를 들면 뭐 메인테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같은 상위 시스템과의 연동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요 상위 솔루션에 올려주고 그걸 통해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행동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결과물을 레이블이 돼서 데이터가 다시 잡혀서 돌아오게 되고 그 레이블 데이터를 다시 가지고 와서 재학습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하이 시스템과의 연동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센싱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디언 모터하고 PDX 들어와 있는 기능인데요. 데이터 취득기가 대부분 상용 솔루션을 쓰게 되면 사실은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 취득기 자체를 최적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팅을 하는 고장이라든지 어떤 그 설비 대상에 따라서 좀 데이터의 취득을 좀 최적화시켰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요 빨간색과 하얀색 데이터 전류 취득기인데요. 이건 크기는 담배값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안에는 POE나 데이지 체인과 같은 기술이 들어가서 굉장히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게끔 만들었고요. 초당 8천 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고해상도 데이터 수집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됨으로써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전기의 고장뿐 아니라 기계적인 결함까지도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계측기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취득기 설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리즈닝은 제가 7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물리 기반의 사고 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는 설명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디언 모터는 전류값을 가지고 어떻게 기계적인 결함을 잡아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 여기 물리 기반 사고 원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걸 회전자라고 부르고 밖에 있는 걸 고정자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게 이상적으로는 이 공극이 어떤 방향으로든 다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지만 사실은 실제 모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공극은 훨씬 더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축결함이나 베어링 결함 같이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이 공극, 에어갭이 변화가 일으키게 되고 그 에어갭의 변화는 공극 투과율의 변화, 자속 밀도의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상전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계적인 결함은 상전류와 이런 그 물리적인 어떤 그 연결고리로 상전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류 변화 값을 가지고 기계적인 결함도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고는 물리 기반의 사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가디언 터보에 들어와 있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진동 기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내립니다. 이게 싱크로너스 타입의 이상인 건지 러빙인지 아니면 플루이드의 어떤 불안전성에 의한 이상인 건지 또는 기타인지를 저희가 일단 판별을 하고요. 그 이후에 위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샤프트 센터 라인을 분석하고 또 많은 운전인자를 분석하고 또 기타 다른 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이게 만약에 싱크로너스 이상이라고 우리가 1차 진단을 내렸다면 그 안에서도 이게 뭐 언밸런스 이슈인지 미스얼라인의 이슈인지를 좀 더 상세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결과들은 아까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동 진단복으로 서술하는 액션의 어떤 내용으로서 상세하게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나름의 물리 기반의 사고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능은 이런 사고를 할 때는
가능하면 광범위해야 되고 또 그 사고의 결과물이 정량적이어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가디언 터보 솔루션에 담긴 기능을 보면 총 15개의 고장 모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존하는 솔루션에서는 최고로 많은 고장 모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고장 모드에 대한 이상치가 정량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의 사고의 결과물이 정량적으로 표현이 돼서 누가 봐도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능은 이러한 사고의 결과물을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자산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여기저기 그리고 자산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복잡하게 표현하다 보면 이야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은 이제 좌측은 가디언 모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체 어떤 사이트에서 23개의 모터가 있고 그들의 건전성이 어떻게 되고 알람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사이트별로 몇 개의 모터가 있고 네,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냥 시각적으로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 또는 설비가 복잡하다면 복잡한 설비 또한 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끔 직관적으로 정보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고의 직관적인 표현은 매우 중요한 사고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기능인데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또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어쨌든 하이레벨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딥러닝과 같은 기술을 썼을 때 이렇게 하이레벨하게 어떤 정보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그러한 하이레벨한 특성인자는 설명이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레벨하지만 설명이 가능한 인자들을 뽑아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가디언 सब스테이션의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DG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을 활용해서 고도의 학습을 하게 되면 특성 인자를 뽑아줍니다. 그 특성 인자를 기반으로 해서 상태가 어떻다라는 진단을 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진단을 내려줬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상태들은 현재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때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되는지를 좀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 레벨하면서 설명 가능한 특성인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섯 번째 사고 기능은 가동 환경이 굉장히 유용한 진단 모델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동 모드별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제어 데이터나 운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가디온 PDX의 예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적응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오고 상태가 변함에 따라서 그 우리가 구축한 모델이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합하지 않을 때는 모델을 재학습해서 다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MLOps 기술들이 탑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행동 기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 보고서 기능인데요. 진단 결과, 판단 근거, 이런 관련된 태그 정보, 그리고 처방까지 같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과 처방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인공지능으로는 되지 않고 전문가의 암묵적인 지식을 빠르게 디지털화 시켜서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원인과 처방을 자동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챗봇과 같은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챗봇은 크게 두 가지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챗봇 기능을 가지고 빠르게 검색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정보의 그 접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자동 보고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만들어지면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자동으로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가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예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 터보 예시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가디언 터보가 어떤 이제 과부하의 이제 진동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열전 민감도 현상에 의해서 이제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고 실제 그 이제 정비를 해보니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예측했던 건 이제 국부적인 단선이나 건선 끼임을 원인으로 지목을 했는데 실제 그 정비 활동에서도 이러한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디언 모터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10월 23일 날 모터 고정자의 초기 손상이 보고가 됐고, 그리고 약 한 2주 뒤에 그 고정자 손상이 더욱 심화된 거를 저희가 보고했고, 축결함이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 모터를 멈추고 설비 교체를 시도해서 상당량의 그 코스트 세이빙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세 번째로 सब스테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सब스테이션을 도입하자마자 해당 사는 실제 그 सब스테이션에 대한 경고 판정을 받았고요. 그거에 의해서 바로 이제 정비를 제한을 해서 대형 사고를 막았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해당 그 변압기는 154kV로 대형 변압기이기 때문에 공장 전체를 정전시킬 수 있는 사태를 막았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디온 PDX에 대한 사례가 되겠는데, 보시는 거는 이제 서브 모터로 연결되어 있는 특정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굉장히 많은 서버 모터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흘러나오는 데이터와 PLC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품질 문제나 정비 유효성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게 한 1년 2개월치 데이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품질과 관련된 건전성 인자가 되겠고요. 그 인자를 좀 요 빨간 박스를 보시면 갑자기 툭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 품질 관련된 정비 인자가 이렇게 쭉 한 일주일 전부터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 2일 전에 저희가 알람을 쳤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빠르게 이제 사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게 되면 사후에 하는 품질 관리 비용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고객 가치는 여기 비용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 유효성 이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비를 하고 났는데 하고 나면 당연히 정비 유효성 관련된 인자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보시면 정비하고 나서도 인자 개선이 안 되고 약 한 11일 동안 지금 굉장히 그 정비에 관련된 많은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인자를 보게 되면 뭐 3시간, 6시간 돌려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를 조치하는 게 아니라 그 10분 안에 이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빠르게 정비가 유효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문제 해결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25년도의 비전과 트렌드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Predictive Maintenance에 관련된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고객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PDX, Predictive Something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가 고객을 만나게 되겠고요. 이 플랫폼 안에는 PDM은 기본 기능이 되고요. 그 외에도 품질, 생산성, 정비 유효성과 같은 다양한 성능을 예측하고 사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비전은 뭐냐면 기존 플랫폼들과 통합을 해서 업무의 생산 활용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 플랫폼인 CMMS, QMS와 같은 솔루션과 통합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PDX와 기존 플랫폼에서 얻어지는 양질의 데이터를 통합, 획득, 저장 관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서 모델의 진행 속도를 극대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ML과 DevOps라는 이런 신기술을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측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PDX 플랫폼 내에서 성능을 예측하고 자동적으로 검증하고 학습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AIX에서 말씀드린 감지, 사고, 행동이라는 업무를 이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드리고요. 이제 지금부터 Q&A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웨비나를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Q&A 세션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웨비나 등록 때 해주셨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하고 사전 질문과 함께 현장 질문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해주신 연락처를 통해서 별도로 저희 세일즈 팀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웨비나 등록 시에 남겨주신 사전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질문은 아까 제가 이제 그 발표에서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은 그 AI 에이전트는 저는 이제 챗봇과 같은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지금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좀 범용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특정 회사에 관련된 데이터 정보를 활용해서 챗봇 기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PHM 기술 안에서 어떤 특정 기술 항목이 관심이 있을 때 그 항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들, 그거에 관련된 레퍼런스를 찾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PHM 기술과 관련된 아주 일반적인 AI 에이전트 또는 챗봇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특정 회사에 대한 설비 자산 정보라든지 또는 정비와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정비 활동과 관련된 거, 또 더불어서 뭐 재고의 현황이라든지, 뭐 과거에 있었던 이력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학습하게 되면 특정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빠르게 검색하고 분석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바로 보고서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챗봇 기능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AI 에이전트가 PHM 기술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회전체는 우리가 이제 PHM이 처음 접목된 산업 설비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먼저 기술과 제품들이 구현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적인 설비들도 당연히 PHM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미 상용화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아까 보셨듯이 이제 서브스테이션이나 이런 대형 그 변압기 설비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PHM 기술들이 상용화됐고요. 그 외에도 뭐 배터리라든지 또는 전력 관련된 시스템들, 구조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PHM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또 상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PHM은 좀 좁게 보면 설비 건전성을 보고 있습니다만 설비 건전성 외에도 품질 문제라든지 생산성 문제, 에너지 효율 문제, 그리고 뭐 정비 유효성 문제 이런 다양한 산업 지표들에도 확장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스템 단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능 단위에서도의 확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그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드린 말씀에 이어서 이제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저희가 바라보는 지표는 뭐 단순히 설비의 건전성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 라인 같은 데 가보면 품질 문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공정의 효율 문제, 에너지 이피션시 문제, 그다음에 안전 문제, 그리고 뭐 정비를 하고 나면 정비가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문제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예측 결과물들은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업무의 형태를 굉장히 생산성을 높여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 사후적으로 관리하면서 생기는 굉장히 많은 낭비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건 비단 문제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하고 맞닿아 있는 거는 챗봇과 같은 기술을 통해서 매번 우리가 정보나 데이터를 어떤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폴더에서 찾거나 누구한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보를 챗봇을 통해서 즉시 확인받을 수 있고 또 보고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업무 생산성을 상당량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용적으로 솔루션이 제공이 된다면 이런 AIX의 미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인공지능은 아직 저는 굉장히 초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인터넷이 막 나왔을 때 그게 한 1990년대 초중반이거든요. 그때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그거의 가치나 성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2000년, 2010년, 지금 현재까지 이르기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또 어마어마한 또 산업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다가가서 보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마치 인터넷이 처음 도래한 1990년대 초중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의 생활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알기 어렵죠. 다만 여전히 초창기고 과거의 경험을 살려봤을 때 어마어마한 그 변화와 그다음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개개인이 하기 힘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인공지능을 기술 개발하고 또 상용화하는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거를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30년 뒤에 이 질문을 다시 되돌아본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고 또 아까도 저 PwC 글로벌의 그 보고서에 따른 것처럼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어떤 산업군이 과연 유망하냐? 일단은 산업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또 관련된 통신 기술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금도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와 같은 AI 칩들, 그리고 이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솔루션 업체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산업에 굉장히 큰 화두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은 초창기이고, 아마 5년 뒤, 10년 뒤에 굉장히 큰 성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Q&A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프레딕트 웨비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은 그리고 가디언 PDX 도입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화면에 있는 QR코드 혹은 채팅창의 링크를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웨비나를 종료하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그리고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